화려한 방에서 클럼프 오겐트 장군은 시론에 대한 첫인상을 골똘히 회상했다. 그는 금발 소년이 리안을 똑바로 응시하던 순간을 기억했다. 푸른 눈동자에는 절대적인 진심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시론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목숨을 바쳐야 할지라도 당신의 친구가 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클럼프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제가 그 아이에게서 받은 첫인상이었지. 정말 말솜씨 좋은 아이야. 난 그 아이가 똑똑하고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영리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말을 멈추고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르자 호박색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입양제의가 나왔을 때 그의 회상 속에서 시론의 모습이 떠올랐다. 화려한 안락 의자에 똑바로 앉아있던 단정한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역력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지금 저에게 제 근원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라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클럼프는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아? 응? 귀족이 될 기회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니. 장군을 마주한 알페아스 밀히 교장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은백색 턱수염을 쓰다듬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사색이 깃들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자연의 인과율을 이해하고 있더군요. 클럼프 오젠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원인이 없는데 어찌 결과가 있으리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그 이치를 알면서도 길을 잃곤 하지. 새로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자네가 스스로의 원인을 부정하는 순간, 즉 자네를 만든 근본을 부인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걸세. 그러니 자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절대 타협하지 말게. 그게 자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나? 알페아스는 침묵하며 하얀 턱수염을 사색에 잠긴 채 쓰다듬었고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다. 잠시 후 그는 근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타협하지 말라니. 그건 공정함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잔인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군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럼프는 사색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는 일어서서 큰 창가에 조용히 서 있는 오랜 친구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가? 자네는 충분히 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능을 길러냈지. 이제 자신을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나, 나의 친구여. 알페아스는 눈빛에 닿지 않는 메마른 웃음을 지었다. 호호호, 자신을 용서하라고요? 그건 오만입니다, 노인장.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 중 누구도 자라서 저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을 돌려 웅장한 도시 풍경을 향해 무거운 시선을 던졌다. 그 아이가 당신 말대로 저와 닮았다면 제가 걸었던 끔찍한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이 방을 감쌌다. 클럼프는 연민과 존경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한때 천재였네, 알페아스.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천재였지. 미르헤의 빛의 혈통은 단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뿐이고 모든 것을 끝장낼 뻔했어. 알페아스는 살짝 몸을 떨며 깊은 고통이 새겨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클럼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결국 자네는 올바른 길로 돌아왔네. 누가 당신이 이 시골에서 늙고 주름진 교장 선생님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맞은편에 앉아있던 알페아스 밀치는 즉시 눈살을 찌푸리며 다소 격앙된 어조로 반박했다. 뭐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시오. 하늘과 땅이 당신 같은 무능한 바보를 3급 검사로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요. 나는 이 왕국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미치겠단 말이오. 늙은 친구의 공격에 대한 대답은 클룸프 특유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는 것뿐이었다. 클룸프가 천천히 일어서며 눈빛이 진지해지자 즐거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동시에 알페아스도 일어나 등 뒤로 거대한 창문을 등지고 섰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의 등 뒤로 후광을 만들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 알페아스가 나지막에 중얼거렸다. 클룸프는 찻주전자를 들어올리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자신의 찻잔을 채웠다. 운명인가? 우연히 당신도 그 아이를 아는군. 4년 전 그 벽 뒤로 내보냈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돌아왔어. 알페아스는 가볍게 비웃으며 약간의 회의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캑캑캑, 나는 운명을 믿지 않네. 그는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잠시 동안 알페아스의 마음은 먼 기억 속으로 흘러갔다. 신분이라는 장벽에 묻혔던 한 재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차가운 벽돌벽 앞에 작고 외롭게 서 있던 어린 시론. 그 아이가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운명인가? 질문이 알페아스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생각에 잠겼던 알페아스의 얼굴은 이내 놀랍도록 확고해졌고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나는 시론을 아카데미에 받아들일 것이다. 석 달 후 봄이 찾아왔다. 맑고 푸른 하늘과 겹겹이 이어진 산맥 아래 한 마리 마차가 푸른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천천히 나아가며 아리안 가족의 아늑한 집을 향해 갔다. 집안에서는 나무 계단 위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먼 여행을 위한 단정한 복장을 한 시로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빠, 엄마, 저 다녀오겠습니다. 17살의 소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고 푸른 눈은 다가올 여정에 대한 기쁨과 기대로 반짝였다. 올리나는 못내 아쉬운 듯 아들을 끌어안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예쁜 아들을 어쩌면 좋니? 엄마는 네가 너무 그리울 거야. 시로는 엄마의 포옹에 팔을 감싸 안고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자주 편지 쓸게요. 올리나는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고 새로 자른 짧은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근데 엄마 머리 괜찮니?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색한데? 레이나 아주머니가 짧은 머리가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던데. 뒤에서 빈센트는 모자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뭐 잊은 거 없냐? 이 말을 하고 그는 장난스럽게 입술을 내밀며 아들에게 작별 키스를 하려고 했다. 시로는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진 채 서둘러 손을 저었다. 아빠, 저 17살이에요. 무슨 키스예요? 안 돼요. 빈센트는 웃음을 터뜨리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말했다. 네가 안 하면 아빠가 할 거야. 유쾌한 아 하는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입술에 하는 키스 대신 빈센트는 아들의 이마에 따뜻한 키스를 부드럽게 남겼다. 시론의 얼굴에 떠오르던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과 감동이 서렸다. 이내 빈센트는 아들을 꽉 끌어안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지며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시론,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의 든든한 품 안에서 시론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의 사랑을 평화롭게 받아들였다. 푸른 하늘 아래 시로네는 약간의 걱정을 담아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괜찮을까요? 영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내의 집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빈센트는 베테랑 사냥꾼의 자부심을 드러내며 가슴을 펴고 말했다. 쳇, 내가 사냥꾼이라는 걸 잊었느냐? 사냥꾼의 뿌리는 산과 평원이다. 게다가 오젠 가문은 내가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 네. 시로네는 아버지의 단호함에 약간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온 가족이 익숙한 시골길을 함께 걸어가며 시로네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마법학원에 합격한 것이 온 마을이 축하할 만한 큰 기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도시의 편안한 삶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사냥꾼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했다. 길 끝에는 호화로운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깔끔한 복장의 부집사 테무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권했다. 어서 마차에 오르십시오. 제가 학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시로네는 마차에 올라타자마자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밝게 웃는 얼굴로 멀리 서 있는 부모님에게 손을 흔들었다. 부모님, 잘 계세요. 이윽고 마차는 덜컹거리며 젊은이를 굽이진 흙길을 따라 푸른 언덕을 넘어 나아갔다. 마법학원에서의 첫날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호화로운 마차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어색해졌다. 도련님, 테무란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는 손을 뻗어 마차 문을 단호하게 열었다. 알피아스 마법학원에 도착했습니다. 테무란이 알렸다. 시론의 눈앞에는 대륙에서 가장 명망 높은 학교의 상징인 웅장하고 위험 있는 정문이 펼쳐졌다. 정문 앞 도로에는 화려한 마차들과 자녀들의 입학을 배웅하는 귀족 가족들로 북적였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테무라는 태연하게 당부했다. 학비와 기타 물질적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집사님. 시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다. 그것이 제 일입니다. 테무란이 아무런 표정 없이 짧게 대답했다. 시론은 부집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방금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집사님의 도움 덕분에 이 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 청년의 감사에 테무라는 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평민이 아무리 높이 날아오른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평민일 뿐 결코 귀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시론의 입가에 맺혔던 비소는 굳어버렸고 대신 당혹감이 번졌다. 그의 표정을 본 테무라는 변함없는 어조로 이어갔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아닙니다. 학원에 들어가면 도련님을 싫어하는 귀족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십시오.
늙은 집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시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겁니다. 희망과 결의에 찬 가슴으로 슈로네는 테무란의 뒤를 따랐다.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마법사가 될 겁니다. 테무란은 정돈된 복장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좋다. 준비가 됐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천재들의 요람이라 불리는 알파스 마법학원이 슈로네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될까? 그들이 교내로 들어서자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 양쪽에 엄숙하게 늘어서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충성! 그들의 목소리는 공간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들을 웅장하고 화려한 학교로 환영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거대한 돔들은 햇빛 아래 우뚝 솟아 압도적인 광경을 자아냈다. 화려한 대연회장 안,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이 반짝이는 곳에서 테무란이 멈춰섰다. 이제 가봐야겠다. 무슨 일이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하거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슈로네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부집사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슈로네는 넓은 공간 속에서 자신이 다소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누가 날 데리러 올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는 결심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좀 둘러봐야겠다. 어디 보자. 알파스 마법학원은 10단계 시스템이라는 제도로 운영되는군. 그는 중얼거리며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뉜 구역들을 훑어봤다. 총 420명의 학생이 있고 그중 고급반은 30명이라. 매년 졸업생 수는 겨우 10명뿐이라고? 슈로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졸업률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가 놀라움에 잠겨있을 때 뒤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슈로네로구나. 슈로네는 화들짝 놀라 돌아서며 아! 하고 외쳤다. 학원의 웅장한 로비에서 시로네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은발의 교장은 인자하게 미소 지었고 깊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호호호,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구나. 나를 기억하니? 네, 선생님, 지난번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로네가 감사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페아스는 젊은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의 눈에는 친절함이 비쳤다. 됐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제 나와 잠시 산책을 하자꾸나. 입학시험도 봐야 하니까. 시로네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있었다. 입학시험이요? 저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걱정 마라. 알페아스가 안심시켰다. 그것은 단지 네 실력에 맞춰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일 뿐이다. 말해보거라. 정령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시로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페아스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고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호, 정말 대단하구나. 교장은 마음속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스스로 정령 영역을 개방하다니 눈앞에 귀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어릴 때부터 저 아이를 훈련시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늦었지만 기본부터 가르쳐야겠다. 게다가 시험장은 주로 10세 정도의 아이들인데 일찍 가면 그 아이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알페아스는 제안했다. 우리 학원을 잠시 둘러보는 게 어떻겠느냐. 두 사람은 학원의 넓고 화려한 복도를 함께 걸었다. 밝은 황금빛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웅장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교장 선생님? 시로네가 굳세게 설명했다. 이곳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이다. 10학년부터 8학년까지가 초급반이다. 시로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다. 어린 학생들이 모여있고 몇몇은 심지어 공중에 떠있으며 주위에는 반짝이는 빛의 구슬들이 떠다니는 웅장한 다층 홀이었다. 공간 전체가 생명력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와, 시로네는 오직 놀라움의 감탄사만을 내뱉을 수 있었고 그의 푸른 눈은 마법학원의 웅장함을 비추며 크게 뜨여 있었다. 제복을 입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뽐내고 있었다. 한 소녀는 공중에 떠올라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마치 꿈속에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다. 근처에는 다른 소년이 불안하게 테이블에 앉아 반짝이는 거품을 불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주사위를 사용하는 체스 게임에 몰두해 있었다. 시로는 놀라움에 푸른 눈을 크게 뜨고 특이한 광경에 감탄하며 말했다. 모두 마법을 쓰고 있잖아. 옆에 서 있던 알페아스 교장은 은색 수염을 떨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갈 곳은 조금 다를 거야. 그는 시론을 중급반 구역으로 안내했다.
넓은 복도를 걷던 시로는 고개를 돌려 호기심과 약간의 혼란이 섞인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나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다르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 바로 그때 그는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두 학생을 지나쳤다. 한 학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대류 에너지를 사용해서 대기를 어느 점 아래로 내린다고? 냉매를 응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 다른 학생은 즉시 반박했다. 하지만 단점은 역반응 속도를 높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건 어때? 에너지의 방향을 뒤집는 대신 축을 회전시키면. 그 고차원적인 용어들이 시론의 정신을 강타했고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그저 한마디만 내뱉을 수 있었다. 뭐라고?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왜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큰 폭발음이 울리고 시론의 눈앞에서 붉은 황금빛 불꽃이 솟아올랐다.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과 함께 얼어붙었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얼굴에 그을음이 잔뜩 묻은 붉은 머리 여학생이 넓은 강당 한가운데서 콜록거리고 있었다. 알피어스 교장과 시론을 보자 그 소녀는 깜짝 놀라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아,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알피어스는 침착하게 관찰하며 말했다. 존 문제가 있는 것 같군. 소녀는 황급히 설명했다. 네, 음향 증폭 실험 중이었는데 출력 회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시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학생들은 폭발에 별로 개의치 않는 듯 여전히 태연하게 오가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는 교장 선생님의 지시를 어렴풋이 들었다. 입력과 출력 사이에 불균형이 있었을 거야. 전력이 균형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보렴. 그 말은 여학생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엄지를 치켜 세우고 단호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로 다시 시도해 볼게요. 알피어스는 그 열정에 살짝 미소 지으며 시론과 함께 걸어갔다. 시론은 조용히 뒤를 따랐고 낯설고 압도적인 감각이 그를 휩쌌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법 폭발이 일상적인 일처럼 여겨졌다.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고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시로는 학원의 웅장한 공간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매우 아름다운 붉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한 소녀가 시론과 교장 선생님 옆을 우연히 스쳐 지나갔다.